자, 안녕하십니까. 평생무료 주식투자 카페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진단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쪽 두 종목이고요. 테스나와 네페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 합니다.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테스나부터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테스나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 관련돼서 최근에 여러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 관련돼서 본격적으로 파운드리 쪽에 대한 생산을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모습인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시스템 반도체 쪽 관련된 수주가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는 쪽으로 수혜가 되고 있다,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역시 테스나도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테스나가 최근에 이제 예전부터 좀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그 시모스 이미지 센서하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를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동사도 역시나 그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 대한 그 엔비디아에 대한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하는 데 있어서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동사가 참고로 최근에 무상증자 발표를 했습니다. 무상증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서 시간을 좀 할애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대1 무상증자 발표를 했고요. 1대1이라고 하는 거면 이제 기존 주식이 100이다 그러면 이제 100주를 더 추가적으로 상장을 시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수가 200주가 되는 거고, 그리고 가격은 반으로 줄어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시가총액이 똑같아지겠죠? 네. 그래서 현재 이제 742만 4천주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합쳐져서 1467만 주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준일이 있는데요. 기준일, 이제 언제까지 주식을 받으면 되는지에 대한 기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일이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15일. 그러면 이틀 전까지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16일이네요. 16일. 16일이면 이틀 전까지, 그러면 14일까지 보유를 해야 된다. 근데 16일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그러니까 월요일까지는 13일, 월요일까지는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14일 날은 권리락으로 이제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85,600원이니까 절반으로 이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5일에 14일날 16일이라고 했으니까 14일이겠네요. 그리고 15일날 권리락을 하고 16일날 이제
기준일이 형성이 될 텐데 16일, 그러니까 주식을 나는 무상증자를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14일까지 보유를 하시면 증자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눈치 보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15일날 뭐 매수를 하거나 하면 증자는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증자에 대한 부분은 다음 달 10월 7일날 나머지 절반에 대한 부분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증자 기준일 전까지는 주가를 부양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왜 그러냐면 주가가 100%를 증자를 하니 주식 수가 100% 늘어나니 가격이 절반으로 줄어들 테니 못해도 9월 14일까지는 주가가 상당히 좀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최근에 엔비디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대한 수주 소식까지 같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으로 같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9월 14일까지 보유를 하고 계시면 증자를 받으실 수가 있다. 그럼 15일날 권리락을 통해서 가격이 떨어질 거고 16일부터 이제 기준일이 형성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증자를 받을 그 주식은 10월 7일날 상장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난 수익이 좀 많이 난다, 난 증자를 좀 받아야겠다, 증자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좀 투자를 길게 하시겠다라는 뜻으로 좀 보유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수익이 많이 나니까 좀 여유가 있는 거죠. 하지만 나는 지금 시점에서 그냥 매매 차익만 먹고 빠질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4일 전까지, 그러니까 11일 정도? 금요일까지. 예, 금요일까지는 뭐 14일날 당일날 뭐 매도를 해도 상관은 없다. 근데 14일날은 이제 눈치 보기 장세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서 증자를 받을지 말지 고민을 하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을 거다. 그러니까 차라리 11일까지 추이를 보면서 대략 뭐 무상증자에 대한 약발은 뭐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뭐 9만원 이상 올라오면 차익을 좀 실현하고 뭐 빠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좀 길게 보겠다 하시는, 증자까지 받을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좀 여유있게 들고 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뭐 동사 주식수가 700만 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1400만 주로 늘어난다라고 해서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지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뭐 특이하게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네, 그렇게 큰 뭐 무리는 아니기 때문에 예, 여하튼 예. 대신에 이제 순자산이라든지 그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 뭐 이런 경우는 이제 다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겠죠. 왜 그러냐면 이제 가격도 떨어졌기 때문에 뭐 그리고 주식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뭐 순자산의 주식수를 나눠서 주당 순자산을 만드는 거고, 그리고 순이익의 주식수를 나눠서 그 주당 순이익을 만드는 거니, 가격이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관련돼서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원래는 9월
4월 15일 날 권리락이 되면서 새롭게 리셋이 돼야 됩니다. 리셋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가격만 4만, 그때 그 가격을 14일날 가격으로 이제 권리락이 되는 부분이라, 만약에 이제 9만원에 끝났다라고 하면 45,000원으로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이게 45,000원이 될 거고,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떨어져서 시작을 하거든요. 애플이나 이거는 이제 HTS마다 틀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 키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가가 그대로 이어진다. 그래서 45,000원이면 예전에 이제 이때 매수했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때 매수를 했던 분들이지만, 지금은 이제 올라가서 그게 반으로 줄어든 거죠. 그래서 추이 자체는 계속 이제 월봉상 보셔도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흐름이라, 이 흐름이 그대로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거는 가격이 이제 4만원, 5만원대로 줄어들겠지만, 결국 주가 추이는 그대로 우상향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무상증자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2주일 정도는 자리를 좀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무상증자가 단기적인 어떻게 보면 호재잖아요. 그래서 무상증자 이후에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좀 하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증자 이후에는 대부분 좀 하락을 한다 라고 볼 수 있어서 자리를 어느 정도 시점에 잡는지가 중요하다. 근데 최근 추이로 보면 시스템 반도체 쪽 관련된 부분의 이슈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TSMC 쪽에 대한 이제 파운드리 업체, 글로벌적으로 선도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TSMC에서 원활하게 다 소화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수혜를 같이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8만원 정도 유지가 되면 크게 시장 미증시가 하락을 하긴 했지만 추이 자체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어서 9만원 이상 앞선 고점까지도 한번 9월 권리락 전에 한번 터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손절 라인은 8만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하락을 한다 라고 하면 이 박스권으로 갇혀서 또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이 박스권이 월봉상 보시면 이 박스권 흐름입니다. 그래서 7만원에서 96,000원 정도 사이 흐름이겠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73,000원, 지난번 저점이 73,000원 수준이니 3,000원 정도에서 95,000원 정도, 이 흐름이 박스권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짧게 봤을 땐 8만원, 밑으로 봤을 때는 73,000원 정도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떠한 방향이 좀 정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게 권리락 이전에 나올 수 있는 건 우상향이 더 크다, 위로 가는 게 더 크다. 그리고 나서 이제 권리락 이후에는 기준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는 좀 자리를 잡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옆으로 횡보를 하거나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대략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페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페스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 관련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NXP 자동차 쪽 관련된 반도체 쪽이 상당히 수주가 많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2분기가 그렇게 썩 좋은 실적을 내놓지는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은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 AI 반도체 쪽 모로픽이라고 해서 동사가 또 개발하고 있는 뭐 부분들이 있고, 또 시스템 반도체 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나 뭐 기술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 있어서 좀 긍정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사는 이제 후공정 쪽, 팬아웃 쪽 관련된 부분과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그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네페스 신소재라고 하는 자회사도 이제 매각을 해서 가격적으로 좀 넉넉해진 재무구조를 가진 상태고, 그리고 다양하게 또 분할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뭐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 종목도 뭐 크게 봤을 때는 계속 한 27,000원에서 35,000원 사이에서는 계속 움직였던 흐름이었다 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 길게 보면 뭐 한 35,000원에서 뭐 22,000원 정도, 이 박스권에 또 갇혀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인 거죠. 역시나 삼성전자 쪽 관련된 부분에 이슈가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 쪽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많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내년에 그 다양한 그런 디바이스를 포함한 제품들이 속속들이 출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비메모리 쪽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필요가 높은 부분이다. 뭐 자율주행차도 전기차와 엮여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인공지능 관련된 다양한 부분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인력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노동력에 대한 집약이 인공지능으로 많이 이제 변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봤을 때, 뭐 당연히 이제 인공지능을 탑재한 그런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도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뭐 VR, AR, 그리고 사물 인터넷, 5G까지 뭐 다양한 곳에 또 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 대한 니즈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흐름이고요. 기술적 흐름으로 보면 뭐 26,000원 정도, 뭐 8,000원에서 6,000원, 여기가 원체 그 최근에 깨지지 않는, 물러서지 않는 그런 흐름의 지지선이기 때문에 뭐 여기만 잘 뭐 유지만 한다라고 하면 뭐 특별하게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한 유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3만원 정도만 유지를 하면 뭐 3만 1,000원, 2,000원 정도는 다시 되돌릴 수 있는 흐름이고, 그리고 3만 1,000원, 2,000원 다시 되돌리면 뭐 박스권 상단 다시 올라가는 거겠죠. 3만 5,000원 이상. 그래서 뭐 2만 7,000원에서 6,000원 정도 이 추가적인 저점이 갱신하지 않은 시점에서는 매수, 3만 5,000원 정도 시점이나
뭐 31,000원, 2,000원 정도 시점에서는 뭐 매도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것도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전형적인 박스권 흐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큰 의미는 없다. 봉차트 1번 봉차트 이동평균선도 뭐 이평선들이 모여있고 있는 상태라 뭐 정배열이다 역배열이다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고, 추세선도 고점을 이어보면 뭐 이런 흐름이잖아요. 그리고 저점도 이어보면 이런 흐름입니다. 그러면 이제 쐐기형으로 만들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 뭐 확실하게 뭐라고 만들어진 건 아니고, 뭐 지지와 저항 같은 부분에서는 지지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저항도 어느 정도 시점에 상당히 많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뭐 이런 부분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도 얘기를 해드리면 뭐 일봉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미 있는 부분은 뭐 9월 1일날 이 뭐 양봉 같은 음봉, 왜 그러냐면 갭으로 떠서 너무 많이 갭으로 떠서 시작을 해서 뭐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지만 결국엔 이제 뭐 5일선, 20일선 다 돌파하는 그런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날 조정이 나왔지만 그 다음날 9월 3일날 8%까지 올랐고 6% 정도로 마감이 돼서 좀 어떻게 보면 변동성은 컸지만 무상증자에게로 인해서 뭐 양호한 그런 흐름을 보였다 라는데, 1번 봉차트에서는 뭐 양호한 흐름, 2번은 이동평균선은 이제 골든 크로스로 좀 전환이 되는 모습이고, 그러니 뭐 긍정적이죠. 그리고 추세선도 우상향을 계속 하고 있는 흐름, 뭐 이런 흐름이잖아요. 그리고 지지와 저항도 박스권 정도 시점에 고점을 잡으면 다시 이제 저항선을 돌파를 하는 시점이라 뭐 계속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될 수 있는 흐름인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좀 보시면 좋다. 그래서 비메모리 쪽,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쪽은 나름 좀 버텨보면 내년이 좀 더, 올해 말 내년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에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